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1부는 홀리 시드 버스킹 교회 예배가 있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2부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숙 우리 앵커님 모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휙휙 돌아가요. 네. 하기야 요즘 분주한 일들이 많았죠. 네. 조국 사태 드디어 결론 그렇게 났지만 우리가 언제 뭐 조국이 하나 잡자고 했나요? 아니죠. 네. 문재인 집단을 네. 잡자는 것이고, 그렇죠. 머리까지 가야죠. 좌파 세력을 잡자는 것이고요. 네.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이제 1차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또 한번 지켜봐야죠. 어저께 이제 비로소 조국 집에 압수수색 그동안 3번 동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키고, 이 우리나라의 이 우리법 그 연구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참 문제예요.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그 계좌에 그 추적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그게 기각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수사의 기본은 네. 은행 계좌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휴대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은행 그 계좌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검찰이 못한 게 아니죠. 참 안 한 게 아니죠.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시켜 버리니까 이제 우리 검찰 개혁 아니라 법원 개혁에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법원 네. 개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요즘 이번에 조국의 문제가 가장 시급했던, 가장 문제가 됐던 게요.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산호맹에서 출발해요. 네. 그 사상적인 이념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되는데, 네. 지금 우리의 근간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혼란스럽게 되어가는데, 네. 이 이면에는 바로 산업맹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전교조가 있고요. 네, 네. 또 뭐 주사파, 한총련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부터 네. 이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념이. 네. 네, 저는 그래서 김일성이 그 지령을 내렸다고 하죠. 남한에서 이승만을 지어라 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을 지우면 북한에 그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승만을 지워라. 네. 근데 사실은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밑바닥에는 그 기독교 신실한 그 네.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독교고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 이면에는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깨뜨려 봤어요. 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공산주의 그 소련이 그 동구 나라들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좌우 합작하면서 결국은 그 끝이 그 소련의 울산국가 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소련의 그런 울산국가 됐을 때 결국은 이것이 공산주의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도 또 좌우 합작하기를 한국에 상당히 권유를 했거든요. 네네. 좌우 합작하라고. 그렇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그거를 이겨냈죠. 싸워서 이겨냈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우리가 건국을 했죠. 네, 그걸 지금 이제 정태부려. 호도하고 있는 네네. 세력들이 지금 이제 좌파 세력이고, 네. 또 문재인 세력들이거든요. 네, 네. 좀 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참고로 성경숙 우리 앵커님은요, 선생님 출신이에요. 일어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교육이 뭐 이승만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배웠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잘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서라도 지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도자의 선택, 우리 개개인의 선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이다 보니까 청교도 때부터 청교도들이 남미와 북미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정착을 했는데,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요. 네. 남미는 지금 저렇게 망가져 있어요. 미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남한의 차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격세지감 있게 차이가 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 선택의 끝이 지금 이제 와 있는데, 지금 좌파 정권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부정하겠어요? 바로 공산주의를 의식화시키고 공산주의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거죠. 네.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들을 통해서 교육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번에 그 인현고등학교 예를 보셨죠? 네, 우리가 네. 지난번에 인현고등학교 앞에 가서 그 규탄 집회도, 전교조 규탄 집회도 했습니다만, 인현고등학교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사실은 공산주의들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그 언어로 사람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얘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사실은 속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미군 철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 미군 철수에서 그 북한 쪽으로 붙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걔들이 말하는 평화, 인권, 환경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 좋은 말을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는 다 엉뚱한 짓을 해서, 그 뜻이 항상 두 가지가 네. 있다는 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나라는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네. 평화협정 있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고려 연방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신 나간 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고려 연방제 어떠냐, 통일만 되면 되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고려 연방제가 돼서 공산화가 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이영훈 목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박살내라 갈 겁니다. 네, 곧 갈 겁니다. 자, 이건 중간에 좀 삐져나간 얘기고요. 네네. 자, 그동안 우리 이번에 인현고등학교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도 하고 그 앞에 가서 규탄 대회를 우리가 공명청과 함께 해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예. 전교조 선생으로부터 받은 교육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참으로 고무적인 현실인데, 이것이 좀 더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좀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른들이 상당히 사실은 그 역사 교육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깨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교조의 실상들을 우리가 사실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죠? 전교조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애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걸 저희가 몰랐는데, 이번에 참 감사해요, 그것도요. 네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런 건데,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부터 그들과 싸워봤어요. 부딪혀서 주사파들과 싸우고 한 청년과도 부딪혀봤는데, 일반 국민들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여려요. 그래서 설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얘들은 물밀듯이 스며들어서
지금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각 가정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부모들이 잘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 정체성 교육은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네. 저도 이승만을 모를 때는 대한민국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승만을 알고 나서 네. 이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감, 그 건국 대통령의 그 감사함,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교육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한다면 반드시 학생들을 아마 그 우리 정체성을 갖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게 생겼던 게 자유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유정신, 각자의 그 자유함,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연의 그 자유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가르친다면 상당히 좀 깨어날 거라고 보고 정체성도 확립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저희들은 지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 늦은 시간에 아마 학습을 하러 왔는 것 같아요. 수업의 일환으로 왔는 것 같은데 손을 흔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우리 학생들 많이 깨우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우리 학생들. 화이팅! 자, 저희들 지금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좌파 세력들은 민주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그게 암점이 이제 이 속임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이틀에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좌파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입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언제 민주운동이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의 허울뿐이었고, 지금의 정권을, 독재 정권을 공산화되기 위한 정권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실은 이 민주, 자유도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얘기하게 하세요. 되네요. 들어도 부족합니다. 네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그 조선의 그 양반하고 소장농들, 거의 소장들이 노예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 계급 사회에서. 네, 상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소장농들, 그 조선의 그 민초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방시켰냐면 그 토지제도. 네. 북한은 그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정말 그 소장농들한테 그 싼 가격으로 그 양반의 그 지지들을 다 정말 반대를 물리치고, 그 당시 네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대지주들이었고 양반들이었고 그렇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네, 기득권 세력이죠.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면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소장농 3년치만 이렇게 주면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예, 그렇게 그것이 상당히 정말 엄청난 거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제도. 네. 그 양반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당시 그죠? 할머니 이런 거 어려우니까 저 밑에 민초들은 살기 바쁘잖아요. 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가지로 저는 그 자유함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토지제도로서 정말 각자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줬고요. 그 양반들한테 그 귀속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그 양반들한테 정말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 그 정신으로서 기독교 정말 정신이죠. 인간 네. 본연의 자유함을 찾도록 해주셨고요. 네. 저 이승만 대통령 정말 자유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 비슷한 뜻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예전에는 네. 주의 종들만
교황들만 신부들만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몰랐고 읽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 뒤부터 바로 이런 변화가 생겼듯이 네.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그 교육, 네. 바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 줄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승만 대통령 또 그 조선시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뭐 아주 보수 꼴통 네. 뭐 이렇게 이제 봐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사회 분위기는요, 다시 그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좌파 세력들의 이 의식화된 교육을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요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앵커님 네. 역시 선생님답게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 기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공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네. 워낙 이제 그동안은 이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거. 근데 제 한 분야만 그렇게 깊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배우면서. 네. 앞으로 또 이렇게 자주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파트너로 저와 함께 방송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마로니에 공원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심정으로 저희들 여기서 홀리시더 버스킹 교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속의 은혜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1부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제 2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집니다. 앞으로 건강도 유의하셔서 네. 오랫동안 이런 대화, 좋은 대화, 우리 국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성경숙 앵커, 우리 예전에 일본어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자유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선거인데 이 선거가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번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다 엉터리다, 사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외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아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철영 우리 공명총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철영 사무총장님 공명총이시죠?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공명총의 김철영입니다. 저는 과거에 뭐 국민들하고 다 똑같죠. 크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지 않았다가 요번에 하도 그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했으면 온 국민이 갸우뚱했죠. 제가 소송을 5구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건 정말 엉터리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정선거가 선거 있는 곳에 다 부정선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국가가 주도하고 권력이 개입하는 이런 그렇죠. 선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좋은 말씀 하셨네요. 선거에 부정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도 없어야 되지만 부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부정선거를 주도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이에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 주권이 없어집니다. 저희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논해봤습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뒤집어진다. 그런 경우가 되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집어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말이 전 세계를 투표라는 이름으로 장악했던 세계 최고의 독재자 스탈린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해볼 대로 해봐라. 개표는 누가 하느냐? 권력자가 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력자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누구냐? 우리나라의 정말 권력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분들이 그 선관위원장이 저도 출마해봐서 아는데요. 네. 선관위원장이 법관 아닙니까? 예, 위원장이 다 법관을 하고 있고 법관이죠. 그 뭐가 문제가 있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집단을 소송을 일어나면 그거를 이 법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보고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보호 장벽을 해주는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검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 자체가 과정 자체가 목표이지. 그러니까 검증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법관, 선관위 위원장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저는 평소에 법관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내려주니까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요하게 돼버렸네요. 정말로 본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 손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이건 참 그걸 문제를 정말 지적하셨군요. 큰일이죠. 네, 왜냐하면 수호천사라는 사람들, 네. 수호천사가 우리들의 권리를 마지막 보루로 지켜주는 그 수호천사들이 범죄자라면 네네. 이건 정말 어디다 보소야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뭐 그런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수들 저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는 행실이 똑바르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로남불인데 바로 법관들도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들도 의심이 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공명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 위원장을 법관을 두지 마라. 네. 겸직 금지. 자,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동안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애국 운동 또 광화문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국민들 사이에 사전 투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전 투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그 부정 투표가 우리나라의 골수에 그 깊이 자리를 잡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이 괴뢰 정부가 단 한 번도 공산적화 이거를 놓쳐본 일이 없는 유일한 목표가 공산적화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고 우리나라 좌파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때부터 자기들이 시켰다라는 생각을 지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투표에 깊이 파고들어서 전자개표기를 2000년도부터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그 김대중 당시지요. 날치기 통과를 시켜가지고 2002년도에 노무현을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북한의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네. 김정일이가 남한 선거는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 이런 생각을 뭔가 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완벽하게 그거를 결정판이 말하자면 사전선거입니다. 네. 사전선거가 간략하게 얘기해서 부재자 투표가 총 유권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 네, 부재자 투표라면 제외교포, 제외투표. 군인들. 네, 그 다음에 선상투표.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네. 이런 사람들. 몸이 아파서 투표장에 못 가는 거소투표. 네. 요게 부재자 투표인데 네. 총 투표 유권자의 약 4%, 많아야 5%였는데 이거를 투표율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미명 아래 아주 그 명분을 걸어놓고는 아예 놀러 다니면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네. 본 투표일 4, 5일 전에 이틀간을 사전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낚시 가서 본투표 못 오는 사람들 도장 찍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결혼식 등
네. 주권 행사라는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놀러 다니는 거를 늘려주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전 투표를 만드는데 지금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죠? 사전 투표가? 이게 총 유권자의 26%, 아, 그 다음에 투표자의 35.7%, 엄청납니다. 비슷해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물론 잘하겠지만 그것을 장난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투표는 사전 투표가 되면 네. 투표는 그야말로 국민이 해도 네. 개표, 이 사전 투표한 개표는 전부 권력자가 한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이제 사전 투표 말씀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그동안 부재자 투표와 사전 선거를 혼돈해서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 네. 사전 투표를 조금만 더 설명을 네, 드리면 하십시오. 네. 부재자 투표는 미리 신고해서 찍는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이 사전 투표는 아무 때 아무 장소나 아무 데 놀러 가서도 그냥 투표장에 가서 네, 동네 약 3,800군데의 사전 투표장이 있습니다. 네. 아무 때 아무 장소나 가서 눌러서 찍는데 신원 확인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는 척하고 투표지를 그 발급기라는 컴퓨터로 꺼내서 그 본인이 받은 통지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렇죠, 그렇죠. 모순입니다. 뭐냐면 투표자 유권자가 맨 처음에 4,200만 장의 투표지를 찍어서 네. 발표를 하거든요. 투표하러 나오세요 하고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투표는 그게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4,200만 장 이외에 무진장으로 컴퓨터로 찍어서 하는데 뭐 본인 신원을 하는 것처럼 뭐 엄지를 갖다 대는데 검지도 갖다 대고 자격증만 보여주면 그냥 아무 때나 투표지가 나오니까 이 마구잡이 만들어지는 투표지가 전부 부정입니다. 네네. 사무총장님 지금 그동안 참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그 공명청 집회에서 가보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연구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주제를 하나를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던데 개표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디지털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아날로그가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표기 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속하면서 같이 네네, 하세요. 드릴게요. 네네. 뭐냐면 우리나라에 4,200만 장의 투표지를 만들었다가 3,200만 장만 유효표가 했으니까 네. 1,000만 장이 남았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1,000만 장이 남은 데다가 1,100만 장의 사전투표자가 됐으니까 실은 3,200만 장 중에서 2,100만 장만 인쇄물이 써있고 사실 앞에 4,200만 장에 2,000만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불질렀고 어떻게 없앴느냐, 그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정투표의 원인이라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도 기본은 그걸 지켜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원초적으로 투표는 개개인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한다는 그 미명 아래 네. 이거를 전자개표기에 넣어서 계산 자체를 컴퓨터로 입력시켜서 어차피 컴퓨터가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력한 결과대로 컴퓨터 가는 거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생각이 그럼 없으니까. 사람이 장난치는 생각을 했다면 컴퓨터는 그대로 가겠네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킹이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해킹이 가능하면 조작이 가능한 거죠. 조작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심지어 컴퓨터 제어기를 우리 좋은 국산을 놔두고 또 중국산 제로바를 껐습니다. 네네. 이게 검은 속이 그냥 그렇죠. 거죠. 그 제조했던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던 분이 지난번에 어느 요를 통해서 저하고 아마 나중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분이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네네, 그럼 유병화 씨. 다음 누구? 유병화. 유병화 씨. 그분을 한번 뵙고
저희들은 언제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작한 장본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타나주면 우리나라의 대변혁 네네. 일어나요. 예, 그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고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국민적으로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공명청에서 오랫동안 뭐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축적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총장님 제가 지켜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 일에 모든 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뛰시는 우리 사무총장님과 공명총 회원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언젠가는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저희들은 우리 세상 클릭에서 화두를 꺼내놓은 것이 있죠. 콘서트, 토스 콘서트에서 꺼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집단은 과연 정상인가?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까지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정권, 정치, 과연 정상인가? 바로 저희들은 이런 화두를 꺼냅니다.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문재인은 하야가 답이다. 하야가 아니라 퇴진이죠. 내려야 합니다. 네네. 여적죄의 주인공입니다. 여적죄. 예,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는. 네. 왜 여적죄인가를 생각하면 네,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앉아가지고 잘한 일을 단 하나만이라도 좀 들어봐라. 한 유명한 조선일보 네네. 주필리아 이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 부산에 네. 양로 요양원에 6명이 단체 6인실. 6인실에서 돌아가셨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니까 네. 아니 이 대통령 엄마냐 네. 모두가 놀래서 네, 그 보도 봤습니다. 예 네. 이게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니었나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 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한간에는 아. 지난번에 이산가족 때 뭐 어머니 만나러 갔던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아주 가정사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현재 어머니도 가짜고 뭐 원래 친모가 북한에 있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그거 이제 들리는 동갑내기 얘기죠. 있는데 그거는 네네. 정확한 증거가 아직 입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도요, 자꾸 떠도는 소문이 나중에 사실화되는 게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요것만 생각하면 금방 이제 네네. 유추가 됩니다. 뭐냐면 그 가짜 엄마 또는 진짜 엄마 이 지금 저 강한옥 씨를 어머니 이름이죠. 네네. 강한옥 씨를 2004년도에 자기 나이를 속여가면서 북한에 갔죠. 모시고 갔는데 네. 가짜 엄마든 진짜 엄마든 엄마로 모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렇게 등한했다. 그때 이모 만나러 갔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모 만나러 갔는데 네. 그 이모가 문재월이라고 네. 나이가 49년생 동갑내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부 가짜인데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그 엄마를 모시고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이모라고 하는 문재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선거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자꾸 얘기 나가게 되는데 이제 문재인이가 하는 이 일들이 이래요. 하다 보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짜가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김정문 세상 클릭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놓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문재인이 너 이산가족을 만난다고 북한 가서 만난 사람이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가 맞으면 이모라고 얘기 좀 해라. 네. 이게 던져놨어요. 캐시온 마크를 그렇죠. 붙여서 질문해놨는데 답이 없어. 그 이제 바로 문재양이가 정상이냐라는 질문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조차도 가짜 같아요. 거식이나 제대로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부가 가짜니까. 네. 심지어 자기 친딸이라고 하는 문다혜도 태국에다 갖다 놓고 네. 요번에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친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오지도 않고 몽땅 가짜입니다. 개판인 거지 뭐. 지금 그 양산 집 자체가 네. 이게 유병원 네네, 그 유명한 맞습니다. 악명 높은 유병원이가 갖고 있던 갖고 있던 집. 집인데 그 집을
딱 인수에다가 요번에 지금 수리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문준영이라는 아들을 갖다 놓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거기서 개인 장사를 더군다나 네. 문교분을 상대로 뭐 그런 장사를 국가기관을 한다고 상대로. 이런 정상인가 하는 데서 이게 정상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참 할 말 많습니다. 우리 그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에서 오죽했으면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가 세상을 두드리게 보고 있겠습니까? 자, 저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리로 나온 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도 저게 바로 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무총장님 문재양이가 정상이고 마지막 맺은 말로 하나만 더. 정상인 지금 답을 한번 줘보세요. 문재양이가 정상이냐? 역사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얘기를 하면 악질이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악질이 있고 악당이 있습니다. 악당이 있고. 악질 악당이 배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살고 죽고 하잖아요. 어느 것이 나은가요? 근데 이 문재양이는 악마다 이거죠. 악마. 악질 이건 악당도 아니고 악마. 왜 그러냐? 몽땅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아주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니까 이건 악마다. 예, 이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라고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거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믿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행동하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홀리시드 교육 참 그 버스킹 교회 우리 본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항하라. 믿음을 갖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공범이다.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한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믿지 신앙만 갖지 종교인이 뭐 정치하려고 하냐. 성경에 60여 권에 나오는 선지자 모두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하겠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놓고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목회자이고 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냥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네네. 사무총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선거 문제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워낙에 문제가 많은 문제라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저는 이해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까 어느 분이라 그랬죠? 전자개표기를 만든 분. 저 유병학. 유병학. 그분을 좀 만납시다. 네. 해서 해서 우리 이 자리에 꼭 모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자개표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 만든 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빠뜨렸네요. 이번에 연예인 프로를 보니까 1등, 2등 이 순서를 조작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구속이 됐죠. 네네. 네. 전자개표기도 바로 그 성경과 같이 거짓말 장난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하죠. 국민 여러분 그걸 확인하세요. 전자개표기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번 보셨잖아요. 저희들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네네. 딱 2분만 하세요. 네네 하십시오.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무조건 탑입니다. 네. 그런데 IC 개통이 탑이죠. 예, 탑이죠. 네. IT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IT.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에 필리핀에다 수출을 했는데 필리핀에서조차 착오가 너무 많이 나서 네네. 오차가 3%가 났어요. 0.1%가 기준인데 네네. 3%가 나서 네. 오차 범위. 그 당시 800억을 주고 산 거를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그냥 800억이 없어져 주니까 파기해버렸군요. 네, 파기해버렸습니다. 이라크도 그러지 않았나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네네. 법률을 따지면 저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엘살바도르, 이라크, 콩고, 또 큐바, 자관 전 세계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투표 전자개표기가 전부
우리나라 국산품입니다. 그 총장님, 절대 진리가 있어요. 네. 언뜻 제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안 돼 하는데도 그 고집스럽게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매일 것 같아요. 안 돼 하는데 본인은 도움되니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자개표기 문제 있다. 조금 전에 그거 필리핀 수출했던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폐기할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고집스럽게 사용할 때는 뭔가 이익이 되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산업으로 전 세계에 전자개표기를 장악을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무슨 네. 뜻이냐? 이 전자개표기의 원조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전 세계 답이 나왔네요. 전체주의로 만들어요. 예, 답이 나왔네요. 전체주의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산주의화 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이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 좌파 정권은요, 좋은 얘기, 복지 한 얘기 하잖아요. 복지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면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아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복지에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거 받아먹기 좋아하는데, 나누어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챙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복지를 얘기하는 이들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이들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거짓의 탈. 네. 우리나라 그 전교조 네네. 참교육 내세웠다가 네. 권력을 장악하자 저렇게 그 아주 집단 이기주의가 됐고, 네네. 또 이제 경실련. 네네. 경실련이 바로 거리 가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참여연대, 네. 경실련 말씀하셨는데, 그 참여연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 월요일 날 참여연대 앞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감히 정권 실세 참여연대 기다려라. 참여연대 누구도 손을 내지 않았어요. 못됐어요. 뭐가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등에 업고 참여연대 앞에 오늘 제가 집회 신고를 했거든요. 예. 종로경찰서에서. 예. 해서 월요일날 참여연대 앞으로 갑니다. 너희들 기다려라. 왜? 시민단체가 관변단체가 돼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참여연대. 현 정권의 고위직에 60여 명이 들어가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김경률과 같은 위원장이 양심선언을 하는데 징계를 먹이는 참여연대. 이것이 과연 시민 단체인가?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규탄하러 갑니다. 해체라고 외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교조.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전교조. 저는 전교조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제가 2002년도에 서울시 의원을 할 때 교육분과에 있었거든요. 있을 때 전교조들하고 상대를 해보니까요,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야. 민주노총인 노동자를 위해서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제 말씀 맞고 메모리 실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월요일 날은 참여연대, 그리고 수요일 날은 KBS 시청역 거부운동 KBS 앞에서 집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곳에서 바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늘과 같은 예배와 또 이렇게 행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저희들 잡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유튜브를 보시면 그 모든 행사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는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경고를 합니다. 문재인 집단 정상이냐? 스스로 생각하라. 정상이 아니라면 정상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하야해라. 그렇지 않으면 퇴진을 시킨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퇴진을 시킬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히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